자, 오른쪽 빨간 선이 이제 미국 국채 금리예요. 제가 이 예. 노란 택을 먼저 올려드렸어요. 네. 시청자분들 보시면서 좀 이제 체크하시라고. 왜냐면 화면이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제일 집중하고 있는 거는 이 축소 랠리 폭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요 폭. 잠시만요. 예, 애매하게 가려지네요. 자, 이 축소 폭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축소되면 조정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파란 선은 물가고 빨간 선은 국채 금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금리 형태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어떤 게 있냐라고서 생각을 해보는 게 제일 편해요. 최근 국채 금리가 올해 1월에 여러분들 올해 1월에 여기서 급등을 했죠. 빨간 선 보이시죠? 이 자리. 이게 왜 나왔냐? 여기 보면은 1월에서 4월까지 추가 부양책, 인프라 투자 공약, 그죠? 블루웨이브 다 겹쳤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한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금리는 뭐예요? 중앙은행 금리?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앙은행 금리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자막이 좀 잘못 나오고 있거든요. 예, 비농업 고용지수 설명한 거 아닙니다. 아직. 자, 지금 보시면은 근데 이제 5월에서 7월 사이죠. 5월에서 7월 사이. 5월에서 7월 사이에서는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겹쳐졌어요. 이제 트러블이 좀 발생을 하는 거죠. 축소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제 금리에 대한 공급량 확대 가능성이 적어지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하방 레벨에서 계속 맴도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게 보고 있어요. 오히려. 자, 지금 국채에 대한 부분이 결국 급등을 해야지 증시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시사되는 가운데, 아직 중도파와 진보, 민주당 진보죠. 이제 갈등이 아직 완화 단계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국채가 하방 레벨링을 이끌고 있는데, 사실 이 합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결말을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판단하는 바예요. 이게 바뀔 수 있는 거죠. 좋게 마무리가 돼서. 그러면 시장 조정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4분기에 드러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자, 최근 국제 금리에 대한 추이가 1점 이제 올해 오르서 1%에서 1.7%까지 오르고 1.7%에서 1.2%까지 내려온 이유가 결국은 뭐예요? 다 부양책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인프라 정책,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프라 정책이랑 관련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인프라 정책에 대한 확대 가능성이냐 축소 가능성이냐, 그죠? 근데 10월에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전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부분은 뭐예요? 비농업 고용지수 테이퍼링은 증시에 영향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라고서 얘기를 드렸어요. 네. 그죠? 그 부분은 사실 이제 국채 금리에 대한 변동 요인을 테이퍼링에서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라고서 결말을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거는 4분기에 어떻게 보면 인프라 정책, 바이든의 인프라 정책에 대한 이 두 당의 합의죠. 합의.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증시가 내려가는 10% 조정에 대한 연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대적인 비율에서 이제 코스피 지수도 3천선 밑으로 한 번은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현 상황에서. 그죠? 미증시가 조정이 드러난다면은. 4분기는 대체적으로 사실 시장에 대한 위험도를 측정하는 요인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이제 논점과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지난주 비농업 고용지수 관련해서 내용이 나왔잖아요. 네. 증시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 잠깐 화면 좀 내리겠습니다. 잠깐만 증시만 한번 마무리를 해보죠. 네. 자,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15,630포인트 현재까지 그냥 매수 보고 70까지 보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예. 이게 지금 시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뭐냐? 그냥 단순 박스다. 그죠? 저였으면 여기서 봤어요. 매수를 한번 봤습니다. 그죠? 저점에 대한 표현력, 손익비 구성은 단가, 상단 고점까지 연결하는 걸로.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손절 라인이 아니라 본절 걸고 홀딩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15,670까지 도달하는 거 확인하고, 그죠? 15,030에서 70까지 가더라도 이제 수익성만 확보한다면은 전체 어떻게 보면은 160틱이기 때문에 한 계약만 기준 잡더라도 충분히 이제 $1,000에 대한 수익권은 충분히 단기간 낼 수 있는 구간대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아까 이제 진입할 때 그때 얘기를 드렸었죠. 자, 이 부분 체크하시고, 그러면은 시장에 대한 조정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리거가 발생하는 요인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그죠? 그거에 대한 가능성이 게시되었을 때, 그거에 대한 나왔을 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진짜 돼버렸네 하고서, 여러분들이 말하시는 세력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똑같은 동일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미국이 어떤 합의를 이끌어서 그럼 얘네가 이제 국채 발행을 늘리겠구나 라고 판단되니까 국채를 던질 거 아니에요. 각국에서 국채 가격이 떨어질 게 뻔히 보이는데 발행량을 늘리니까, 그죠? 그게 트리거가 되는 겁니다. 시장 조정에 대한. 전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했는데 시장에 대한 큰 변동은 없었죠. 이게 앞으로도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비농업 고용지수가 의미하는 바는 뭐고, 이번에 ECB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걸 좀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좀 내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지난주에 이제 비농업 고용지수보다는 이제 ECB 통화정책회의가 변수로 등장했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짚어주셨었는데, 지난주에 사실 조금 반전은 있었어요. 예, 어떤 반전이요? 이제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온 거죠. 이제 네. 농업 고용 지표가. 그래서 고용 쇼크라는 말까지 쓰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실시간 어떻게 보면은 무료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일단은 오늘 단기적으로 유로를 매수를 보시고, 이거는요 어차피 그냥 제자리에서 놀 거예요 라고서 얘기를 드렸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22가 시장의 집중은 다 22로 가 있어요. 네, 자, 일단은 한번 최근 달러 추이가 오늘까지 보시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ECB 통화정책 회의 이후에 눌림장 이후에 다시 반등값을 가졌죠. 네, 예, 지금 ECB 대기 구간이에요, 여기가. 단순하게. 자, 비농업 고용 지수는 미국 지표죠. 예, 예, 미국 지표예요. 그럼 통화 정책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미국 지표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지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이번에 비농업 고용 지수 낮다고 해갖고 테이퍼링은 안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건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근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단순히 이거였어요. 이번에도 높게 나오면 혹시 9월에 공식화하는 거 아니야? 그죠? 이번 회의에서, 이번 달에서. 자, 원래 당초 이번 발표 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9월 공식화, 11월 공식화 둘 중 하나겠다라고서 시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이번에 낮게 나왔다? 이거 11월에 하겠네. 끝이에요. 그냥 간단합니다. 9월이 아니라 11월이구나. 고용 쇼크? 네, 너무 오버하는 표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각종 언론에서 무슨 쇼크다, 뭐다. 마이너스로 가야 쇼크죠. 다시 완전히 하락세로 완전 접어들어야지. 그 판단 기준이 안 내려지고 지금 테이퍼링을 개시하겠다고 거의 확정적으로 시장 분위기 조성한 가운데, 이번에 그냥 낮게 나온 거 가지고 쇼크라는 표현 정도는 저는 아닙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쇼크도 쇼크 나름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쇼크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번 고용 지표가 낮게 나왔다는 의미는 단순히 미국에서 9월이 아닌, 밑에 보이시죠? 9월이 아닌 11월입니다. 11월로 시장에 대한 포커스가 몰려질 뿐이다. 이렇게만 판단하세요. 어쨌든 시장은 모두가 테이퍼링 한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 제일 하이라이트예요. 어쨌든 테이퍼링 하는데 9월이 아니라 11월에 공식화를 하겠구나. 다음 지표는 좀 좋게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이것만 생각하고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별 문제 없어요. 비농업 고용지수 낮게 나온 거.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미국은 이제 달러를 덜 찍어내는 방향으로 연말까지 갈 건데,
제가 대외 변수는 뭐라고 했어요? 달러의 변동 요인은 유로죠. 유로가 가만히 있어야지 달러가 강세가 나온다고 했어요. 가만히 있어야지. 지난 제가 신세계에서 얘기를 드렸어요. 계속적으로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근데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인데 네. 이건 웬걸? 갑자기 물가가 초급등을 해버리는 현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네. 물가. 지금 이제 유로존에 대한 대장은 누구예요? 독일이죠. 예. 독일 중앙은행은 자국의 물가 상승률이 연내 5%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굉장히 위험한 수치예요. 물가가 5%라는 것. 굉장히 높네요. 네. 이게 너무 급등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돈은 그러니까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흐름인데 왜냐하면은 여태까지 이제 통화 정책이라는 거는 어떤 한 미국과 유로존이 대비를 하고 있을 때 한 국가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시기가 맞물리는 상황은 없었어요. 그죠? 예. 여태까지는 없었어요. 시기가 맞물리는 상황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최초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나가는 상황이 최초로. 근데 미국은 경제 회복을 해서 나가는 거고 유로존은 단순히 물가가 올라서 하는 거고 상황은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PEPP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제 유로존이 하고 있는 PEPP라는 건 뭐냐면 이번에 만든 거예요. 유로존 내에서. 뭐냐면 더 이상 쓸 통화 정책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 우리 그러면은 하나 만들자. PEPP라고 이걸 만들어서라도 찍어내야 돼. 해갖고 만든 거예요. 근데 어떤 규정이 있겠죠. 근데 그것도 거의 다 쓴 상황이다. 그죠? 현재까지 유로존에서 찍어낸 돈은 1.51조 유로. 원래 집행 금액 예정이 1.85조 유로. 남은 게 3,369억 유로 정도 남았다. 거의 다 됐네요. 네, 다 됐죠. 근데 여기서 돈 더 찍어내도 또 위험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왜냐하면 여기서 돈 더 찍어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버린다면 유로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려요. 지금 물가 상승률 급등이 제일 높은 건 유로존이에요. 유로존. 근데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판단이 유로존 내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연출이. 그래서 지금 오른쪽 표 보시면은 여러분들 지금 ECB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이런 증가액보다 이걸 분할해서 일정 균형을 맞추는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 같지 않은 테이퍼링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테이퍼링이 뭐예요? 여러분들 테이퍼링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테이퍼링 점점 줄여나가는 거죠. 네. 그죠? 근데 지금 향후 예상이 일정한 이런 균형을 유지한다면 테이퍼링 같지 않은 테이퍼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 지금 유로존 상황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최근 ECB 통화 이제 총재죠. ECB 총재도 최근 한 말이 대규모 지원이 아닌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분야의 목표를 둔 집중적인 접근이 문제가 될 것. 결국은 뭐냐? 굉장히 공격적인, 매파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더 풀겠다는 개념보다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해도 합니다. 너무 위험하니까. 물가 급등이 우려스러운 거예요. 물가라는 재화에 대한 가치 상승이 너무 높아버리면요. 시장 경제가요. 화폐에 대한 가치가 너무 없어져요. 그때부터는. 화폐에 대한 가치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잇는 구조가 나와버려요. 대외 국가 간의 경쟁을 잇는 구조가 나와버리죠. 상황이. 자, 그러면은 이번 회의에서 어쨌든 금리는 당연 동결하겠지만 내일 팬데믹 긴급 프로그램 채권 매입 규모 축소나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결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 가능성. 자, 그러면은 대변수가 발동을 한 거예요. 그럼 시장에 대한 두 가지가 열리죠. 만약에 ECB가 빨간색 보시면은
테이퍼링 언급 가능성보다 이제 유동성을 지속하게 된다면 당연 달러는 강세겠죠. 그죠? 다만 내일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 가능성 시사와 함께 강력한 이제 매파에 대한 주장을 언급하게 된다면 달러 강세가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이 시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규모로 테이퍼링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상황을 연출을 할지 아니면 일정하게 유지는 하는 줄이되 유지하는 전략을 할지에 대한 이제 결과값에 대해서 그 가능성의 시사에 의해서 달러 변동 추이가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아직은 이제 어떤 여의도 상황이라든가 그런 상황 내에서는 그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달러 강세는 아직 유효하다. 유효하다. 어쨌든 ECB가 이제 강력하게 매파적이긴 하지만 이전 상황과 대비해서 굉장히 매파적이긴 하지만은 지금 당장 어떤 제스처라든가 그걸 취하기에는 여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또 내일 나오잖아요. ECB 통화 정책 나온 거 보고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네. 저도 내용을 봐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ECB라는 집단이 좀 미국과 다르게 좀 재료를 안 던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미국은 계속 이제 몇 달 전부터 재료를 던져왔잖아요. 이제는 슬슬 이제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긴급적인 상황이고 물가 급등을 너무 우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고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보고 대응하자. 보고 대응하자. 그죠. 내일 통화 정책 일단은 확인을 할 겁니다. 같이 이 시간 신세계에서. 그러니까 봐야 돼요, 여러분들. 다만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건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변동이요. 일단은 증시에 관심 많으시니까. 네. 증시의 영향력은 굉장히 낮아요. ECB 통화 정책이든 미국 이제 FOMC 통화 정책이든 굉장히 영향력이 낮다는 거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오히려 이제 페드라는 집단이 증시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고 달러에 대한 공급 부분만 영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요소는 뭐냐? 증시에서는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제 국채 발행을 어떻게 하냐? 이게 합의 잘 하냐? 아니면 또 갈등이 이루어지냐?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이겠죠. 그죠? 트리거가 뭔지 일단은 캐치는 하고 있어야 되고 그 트리거가 발동이 된다면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좀 증시는 재미없을 거예요. 증시는 그냥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하는 단순한 단타적 구간이 계속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16,700 자, 화면 좀 잠깐 내리겠습니다. 달러는 내일 제가 이제 22 통화정책 회의 보고서 평가를 할 거고요. 네.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재미있는 요소를 연출을 이제 기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대비는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최근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라든가 위험 레벨링에 대한 부분으로 포트줄이라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어요. 예, 다양한 이제 상품군에 대한 구조를 좀 캐치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유리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제 도움이 됐으면 하고 내일 이 시간에는 20이 가지고 달러에 대한 변동 요인만 좀 체크를 할 거예요. 자, 당분간 증시는 재미없다. 이 상단 레벨이 9월 한 달 내내 이럴 수도 있어요. 예, 9월 한 달 내내 트리거 발동되기 전까지. 아시겠죠? 이 부분만 좀 체크하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